우리는 오늘 이 기초적인 8가지 품사들의 기능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의 기능만 보는 겁니다. 자, 5번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장미공식. 장미공식, 그럼 어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두고 보시면 아시지만 제 영어의 근본 책의 뼈대가 바로 장미공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뒤에 이런 뜻입니다. 앞단, 지구절, 동수부, 앞중, 각가동. 그랬죠? 설명은 뒤에서 다시 나오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구와 절의 개념을 좀 얘기해야 합니다. 구라는 것은 뭐라고요? 2마디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본래의 품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품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였죠. 그런데 절은 뭐예요? 주어 동사를 구비합니다. 그런데요, 독립된 문장이 되지 못합니다. 예, 그 문장 자체는 독립된 문장이 되지 못해서 그걸 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He did not go to school. 이때 to school이 뭐였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루어진 전면구였죠. 예, 2마디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본래의 품사, 전치사, 명사죠.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품사가 되는 것. 그게 전면구였죠. 그런데 절은 어때요? 자, 이때 이것만 봅시다. 주어, 동사, 보어, 이형식 문장이거든. 뒤에 보다시피 이형식 문장인데 이 문장만 있으면 독립된 문장이에요. 그런데 because라는 게 접속사가 들어갔지요. 그러면요, 이 주어, 동사를 구비했지만 독립된 문장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Because he was sick. 이 문장만 가지고는요, 이 문장이 독립할 수가 없어요. 주문장 앞에 he did not go to school. 이 문장이 없으면요, 이것만 가지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아팠기 때문에 어쩌다는 겁니까? 학교에 갔다는 겁니까? 병원에 갔다는 겁니까? 학교 가지 않고 쉬었다는 겁니까? 어때요? 그가 아팠기 때문에 어쩌다는 거예요? 주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문장이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주어 동사를 구비하여 하는 문장이지만 독립된 문장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뭐로 쓰여요? 여기서는 이 이하가 문장 전체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부사절. 좀 길기 때문에 절이라고 했을 뿐이지 기능은 부사입니다. 앞에서 말한 부수만 동형다부죠. 부사니까 여기서는 동사를 꾸미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라고 하는 것은 2마디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본래의 품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품사 기능을 하는 것. 절은 뭐예요? 주어 동사를 구비했지만 독립된 문장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품사,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죠. 품사로 쓰이는 것을 절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면 간단하죠. 예. 그는 아팠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공식을 설명하셔야 하는데, 자, 장미 공식이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장미 보이시나요? 장미. 장미꽃 보이죠? 예. 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빨간 장미. 뭐라고 그럽니까? 뒤에 보자면 레드 로즈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집의 장미,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The rose of the house 그래야겠죠.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The rose which I like best 그래야겠죠. 이와 같이 장미라는 말을 꾸밀 때, 우리말은 어때요? 빨간 장미, 그 집의 장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 전부 어때요? 장미라는 말을 꾸미는데 전부 우리말은 앞에서 꾸밉니다. 그 집의 장미, 빨간 장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 우리말은요, 쉬워요. 모든 경우에 앞에서 꾸미면 간단합니다. 예, 전부 앞에서 수식합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어떤가요? 레즈 로즈 할 때, the rose of the house, the rose which I like best. 이 문장 보세요. 영어에서 똑같이 로즈라는 말을 꾸미는데 이때는 어때요? 앞에서 꾸몄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그 집이라는 말이 이게 전면구가 돼서 뒤에서 꾸몄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게 관계대명사 문장이죠. 형용사절이죠. 이것은 어때요? 또 뒤에서 꾸몄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말은 모든 경우에 앞에서 꾸미지만 영어는 어때요? 이것이 어떤 경우는 앞에서, 어떤 경우는 뒤에서 꾸민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 봤더니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보세요. 단어를 가지고 꾸밀 때는 앞에서 꾸몄고, 그렇죠? 구를 가지고 꾸밀 때는 뒤에서 꾸몄고, 그렇죠? 절로 꾸밀 때도 뒤에서 꾸몄고, 이런 현상이 있죠.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 보니까, 자, 정리공식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게 좀 장미를 꾸미는데, 자, 이 말을 앞에서는 뭐가 꾸며요? 앞에서는 단어로 수식했죠? 레드 로우즈. 그런데 뒤에서는 어떻게 꾸몄나요? 뒤에서는 뭐가 꾸몄나요? 구나 절이 수식했죠? 그래서 이걸 말로 한 것이 장미 공식 뭐라고요? 앞단. 앞에서는 단어로 꾸미고 뒤에서는 구나 절로 꾸민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앞에서 보시면 이겁니다. 바로 장미 공식 앞단 뒤구절 이 말이죠. 장미 앞단 뒤구절 이해되셨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 예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수부 앞중 각가동 이 말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원칙인데 여기 한 가지 중대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중대한 예외가 그걸 보시죠. 자, 중대한 예외가 있는데 보세요. 자, 이 문장 봅시다. He speaks slowly. 이 문장에서 이 slowly가 어때요? 이게 단어 한 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이 동사를 꾸미려면 부사니까 꾸미려면 어때요? 우리가 말한 공식에 의하면 앞단이니까 어때요? 앞에서 꾸며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slowly 단어 하나로 동사를 꾸미려니까 앞에서 꾸며야 맞는데 뒤에 왔죠. 이렇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대한 예외입니다. 그게 뭐예요? 단서입니다. 동수, 부, 앞중, 각가동. 자, 동수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만은 자세한 내용은 책에 다 있습니다. 적고 제 설명 듣고 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책에 이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가 없죠. 예, 이해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동사를 장미 공식이 앞단 뒤구절인데 중대한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뭐라고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만은 앞쪽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동사를 수식한다. 앞쪽을 중심으로. 앞은 상대적인 것이죠. 여기서는 주어가 있는 앞쪽입니다. 그래서 앞쪽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동사를 수식한다. 제가 여러분들 책 사서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요,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하세요. 그 책 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나와 있죠. 저기 쌤w강 gmail@gmail.com이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단 제 책에 있는 저서만 질문하세요. 어떤 분은요, 그냥 별걸 다 질문하셔요.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적어도 우선 저한테 제 책을 보시다가 문제된 것은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질문 가운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앞단 뒤구절이라고 하셨는데 앞은 이쪽으로 앞입니까? 이쪽으로 앞입니까? 그렇죠. 제가 멍청하게 쓰는 것이죠. 주어 쪽을 향하여 앞쪽이다.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가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수식하는 부사만 앞쪽을 중심으로, 앞쪽, 주어 쪽을 향하여 그렇게 고쳐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동사를 수식한다. 이것이 바로 뒤에 단서가 있는 동수부 앞중 각가동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영어에서는요, 60%만 넘어지면요, 그걸 하나의 법칙으로 세웁니다. 왜? 언어는 과학이 아니니까, 수학이 아니니까. 그러나 모든 부사의 80%에 해당하는 부사는요, 이와 같이 앞중 각가동입니다. 앞쪽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빈도부사라는 거 뒤에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빈도부사라는 것은요, 혹은 횟수부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always, sometimes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약 한 20% 속하는 이런 부사들은 그게 아니라 앞에서 수식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하여간 80%니까 대부분이죠. 대다수의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때 뒤에서 꾸미는 것이지 앞으로 꾸미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그런데요, 이렇게 부사가 뒤를 꾸미다 보니까요,
이 부사가요, 양보정신이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부사의 수식은요, 이와 같이 장미공식의 예외에 의해서 동사로 수식하는 부사는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고 볼 수 있지만요, 달리 보면요, 부사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양보정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버시삼은 우리 예의 바르는 한국인들 어때요? 저기 임산부, 어린아이들, 노인들한테 잘 양보하죠. 부사가 바로 전형적인 아주 대한민국의 남합니다. 네, 양보정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부사는 뭐라고요? 누구한테 양보합니까? 동사와 부사만 있을 때는 양보할 것이 없어요. 버스 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노인세가 안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 문장이 그런 경우입니다. He speaks slowly. 어때요? 이때는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은 어때요? speak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는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speak가 있었잖아요. slowly가. 그런데 목적어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뒤로 왔습니다. 이와 같이 부사는 양보 정신이 뛰어납니다. 양보 정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사는 양보 정신이 뛰어났는데 이런 단순한 부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뒤집어 보니까 어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버스타임은 어때요? 항상 자리를 양보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건아들이죠. 왜? 도덕정신이 좋아가지고 어른들 공경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때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항상 버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부사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건아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한 문장에서 보니까 뒤에는 누가 있어요? 양보정신이 뛰어난 부사가 항상 뒤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정리한 것이 다음 페이지인데 보시면 자, 이게 요령입니다. 저한테는 어때요? 뒤에 보시지만 요령이 한 5, 60까지 되죠. 60까지는 안 됩니다. 50 몇 가지 되죠. 그 요령들이 굉장히 아까 제가 지금 말씀한 공식이 한 나라로 말하면 근간이 되는 이게 헌법에 속하고요. 이 요령도 뭐 있어요? 요령, 질문, 주의, 도표, 문장 분석, 구별해야 할 경우, 구별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9가지 되죠. 여담 이렇게 있죠.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가 적게는 2가지, 여담이 2가지죠. 많게는 50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중요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오늘 제 말이 궁금하면 집에 가셔서 요령만 쭉 모아놨죠. 제 집에서 어때요? 친절하게 요령 1번부터 쭉 여기서 50 몇 번까지 있는데 58인가? 있는데 어때요? 각 요령의 1번은 몇 페이지에 있고 2번은 몇 페이지에 있고 몇 페이지에 있고 쭉 써놨죠. 네, 그래서 제 책을 공부하실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뒤에 있는 요령 이것만 모아놓은 게 있죠. 그것만 찢어가지고서 책 찾아보기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서요. 마치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육법전서를 펴져보듯이 이 요령 각 9가지 요령, 질문, 그 다음에 주의, 또 뭔가요, 구별 방법, 도표, 여담 이런 것들을요, 쭉 모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딱 나오면요, 바로 그냥 풀보고서 몇 페이지 있구나 보시면요, 바로바로 참고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요령 2번입니다. 요령 2번.